입양되던 날로 돌아왔다. 욕심 많은 내 동생이 재벌의 입양 제안을 나에게 양보했다. 본인은 가난한 집에 남기를 하면서 밤낮으로 공부에 매달렸다. 지난 생에 그는 후계자가 되려 발버둥 쳤지만 진짜 아들의 희생양으로 감옥에 갔다. 반면 찌더지게 가난한 집에 남은 나는 자수성가로 명문대에 합격했고 거물의 딸과 결혼한 것은 물론 가문의 재산까지 물려받았다. 출소 후 질투에 눈이 먼 그는 나를 옥상에서 끌어내려 함께 죽었다. 이제 다시 재벌이 찾아온 그날 그는 자신이 아주 영리하다고 생각한다. 인생을 맞바꿈으로써 이번엔 자신이 정전에 오를 거라 믿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전혀 몰랐다. 지난 생에 내가 성공했던 건 어느 가문에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결코 온 때문도 아니었다는 걸. 그가 그 썩어 빠진 집에 남기어 오나니 그럼 이번 생에는 그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겠다. 내가 어떻게 그를 계속 짓밟고 올라설지. 바로 그때 차오펑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재벌에게 말했다. 구 회장님, 형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형은 늘 부자가 되는 꿈을 꿨거든요. 그러고는 나를 부추기는 척했다. 형, 어서 아버지라고 불러. 나는 놀란 척 연기했다. 차오펑, 정말 괜찮겠어? 그가 다시 나를 떠밀었다. 내 손 떨지 마. 이제 형은 부잣집 도련님이야. 좋아. 그가 그렇게 원한다며 자신이 빠졌던 함정으로 말을 밀어넣었으니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나는 즉각 동의했다. 동생의 마음이 참 기특하네요. 그 호의를 저버릴 수 없죠. 차오펑은 분명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구 회장의 다음 날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는 나를 보며 천천히 입을 뗐다. 이제 내 아들이 되었으니 후계자 수업을 가게 될 거다. 이건 과거의 삶을 완전히 버려야 함을 뜻한다. 학교와 학급을 포함해서 말이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차오펑은 초조해졌다. 내가 거절할까봐 겁이 난 것이다. 형, 바보같이 굴지 마. 학교는 부자 밑에서 일하려고 가는 거야. 형은 이미 부자잖아. 학교가 왜 더 필요해? 그는 거드름을 피우며 덧붙였다. 나랑은 다르게 난 항상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으니까. 어머니도 즉시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캐리는 공부에 소질이 없거든요. 그들은 함께 나를 조롱했다. 그저 공부할 제목이 아니에요. 구팅 호이는 모든 것을 꿰뚫어본 듯했다. 그는 시계를 확인했다. 그렇다면 캐리를 데리고 가겠다. 시간이 늦었으니 지금 바로 가도록 하지. 그렇게 나는 발을 들였다. 완전히 다른 삶으로 향하는 롤스로이스에 차 안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불렀다. 구팅 호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꼭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내가 알기로는 너는 성적이 꽤 좋은 편이고 가족과 사이도 좋지 않다고 들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역시 억만장자답게 아주 치밀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어릴 때 떨어져 지내서 어머니는 늘 동생만 아끼셨어요. 고 회장은 더 캐묻지 않았다. 하지만 폭탄 선언을 했다. 꼭 있을 기자회견에 너를 데려갈 거다. 너를 정식으로 소개하기 위해서지. 내 눈빛은 즉시 진지해졌다. 지난 생에서 차오펑은 그 행사에서 큰 망신을 당했다. 구시 가문을 수출하며 온라인에서 조롱받았고 그때부터 고 회장의 눈밖에 났다. 다시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리라. 나는 즉각 긴장한 척했다. 아버지, 제가 말실수를 해서 아버님께 누를 끼칠까 걱정됩니다. 고 회장은 내 말에 정말 감동한 듯했다. 그는 즉시 운전기사인 사우천에게 말했다. 차 돌려 빌라로 돌아간다. 회견은 며칠조로 미루라. 홍보팀에서 교육부터 시키겠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고비를 넘겼다. 그런데 바로 그때 차오펑이 문자를 보냈다. 형, 발표회 때 당당하게 말해. 고 회장님은 야망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거든. 그리고 구 보임님은 두리안을 좋아하셔. 선물로 하나 사는 거 잊지 마. 심지어 그는 200달러를 보내왔다. 나는 메시지를 바라보며 사리를 간신히 엉둘렀다. 그 부인 류원치는 냄새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그녀는 두리안 알레르기가 심했다. 냄새만 맡아도 구토를 할 정도였다. 동생은 정말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다. 나는 무표정하게 돈을 받았다. 그리고 두 마디로 답장했다. 그래. 차오펑은 답장을 보고 잔인하고 기혈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즉시 교문 앞에서 누군가 소리치게 했다. 소식 들었어? 체리가 재벌집에 임명됐대. 동생을 협박해서 자리를 뺏었다더군. 게다가 새어머니가 싫어하는 두리안을 싸간대.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래.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보육원에서 우아한 여인이 걸어 나왔다. 그녀의 안색은 싸늘하게 굳었다.
그녀가 뒤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방금 저 말이 사실인지 알아봐. 차오펑은 어둠 속에 숨어 입가에 사악한 미소를 띄었다. 곧 비서가 돌아왔다. 사모님, 빌라로 돌아가기 전 태길 도련님이 과일 가게에 들렀습니다. 르완친이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하인들이 당신을 안으로 안내하자마자 당신은 거실 소파로 불려갔습니다. 구팅 후에 옆에는 차가운 표정의 르완친이 앉아 있었죠. 당신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구 부인이라고 불러라. 말을 내뱉으며 그녀의 시선은 칼날처럼 당신의 손과 종이에 쌓인 과일을 향했습니다. 모양은 영락없는 두레안이었죠. 그녀는 혐오스럽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게 나한테 주려는 거니?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돈이 별로 없어서 과일을 좀 샀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고 회장은 상황을 수습하려 하며 당신에게 월 10만 위안의 용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류한친이 날카롭게 나를 끊었습니다. 난 반대예요. 그녀는 당신을 쓰레기 보듯 쳐다봤습니다. 내가 원장님이라도 된 줄 아니? 잠지에 당장 저거 갖다 버려. 고 회장의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완치,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 애는 당신 생각만큼 순진하지 않아요. 두 사람이 막 다투려던 찰나 당신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 앞에서요, 아버지. 저는 돈은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부탁만 들어주세요. 류한치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현금을 포기하고 더 큰 걸 노리는구나. 그녀는 무시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조건을 걸 처지라고 생각하니? 당신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치르고 싶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고 회장은 즉시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 내 신분이 바꾸었어. 성적이 나쁘면 내 망신이다. 용돈을 20만 위안으로 올려줄 테니 그 생각은 버려라. 이 말을 듣고 당신은 예상 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즉시 수긍했죠. 좋아요. 말씀 따를게요. 말을 마친 뒤 당신은 거만하고 반항적인 눈빛으로 류한친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폭발했습니다. 이 녀석이 밀당 작전을 써서 용돈을 10만에서 20만으로 올리다니요. 그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구팅 후이는 이를 보고 도훈이에게 당신을 방으로 안내하게 했죠. 하지만 방에 들어간 지 30분도 안 돼요.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신이 문을 열자 차가운 표정의 류한친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큼 들어와 자리에 앉더니 경멸과 혐오 가득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넌 한 달에 3천 위안만 써. 그녀는 당신이 절대 동의하지 않으리라 믿었습니다. 월 20만 위안을 포기하고 고작 입시를 위해 3천 위안을 택할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할 줄은요. 감사합니다. 구부인 류한치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습니다. 곧이어 그녀는 비웃으며 고개를 저으며 당신이 연기 중이라 생각했죠. 그녀는 더욱 강하게 협박했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쫓겨날 줄 알라는 암시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당신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한 달에 3천 위안이면 일식주와 교통비까지 다 해결되니까요. 완전 이득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신은 계산까지 마쳤습니다. 매달 2천 위안씩 모아 대학 등록금을 대기로요. 류한친이 막 떠나려던 찰나 그녀는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문 앞에 둔 선물에 포장이 풀려 있었는데 알고 보니 두레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곰 모양으로 조각된 자몽이었습니다. 속껍질까지 정성껏 벗겨져 있었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제서야 당신을 오해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잠깐뿐이었습니다. 죄책감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굴러온 둘이 딸의 유산을 노릴 수도 있는데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한편 메이차오펑은 학교에 도착해 구한월을 무지개실로 유인했습니다. 그는 문을 잠가버렸고 구한월은 즉시 경계했습니다.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메이차오펑은 뒤를 돌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벌가의 상속녀님, 안녕하세요. 고향 구한월의 눈은 놀라움과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그는 천천히 이름을 말했습니다. 나는 메이차오펑이다. 그녀는 이 사람을 모른다고 확신했습니다. 평범한 삶을 원해서 상속녀라는 신분을 항상 숨겨왔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은 정체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내 신분을 어떻게 알았죠? 메이차오펑이 웃었습니다. 에이, 내 동생 네이티엔이가 알려줬지. 그 말에 그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당신 동생이요?
레이차오펑은 즉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몰랐나 보네. 너희 아버지가 내 동생을 입양하셨어. 그리고 후계자를 키울 계획이시지.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구팅호이가 당신을 데려가는 모습이었죠. 그럴 리가요? 부하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모르는 사람을 입양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레이차오펑은 자신있게 불신을 주장했습니다. 집에 전화해서 물어봐. 완월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곧바로 류한친이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완월, 내 아빠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야. 밖에서 아들을 입양했대. 그 말에 구월의 얼굴이 즉시 굳어버렸어. 그녀는 전화를 끊었지. 메이차오펑을 매섭게 노려보며 원하는 게 뭐야? 메이차오펑은 이걸 보고 즉시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 그러고는 연기를 시작했지. 우리 형이 널 찾아가라고 보냈어. 형이 나더러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괴롭히라고 했거든. 널 괴롭히라고 말이야.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구월은 몸을 잔뜩 긴장시켰어. 하지만 웨이차오펑은 갑자기 불쌍한 척을 했지. 걱정 마. 난 억지로 여기 온 거야. 사실 구 회장님은 처음에 날 입양하려 하셨어. 하지만 우리 형이 날 협박했어. 그 자리를 넘기지 않으면 우리 엄마를 학대하겠다고 말이야. 그는 구씨 가문이 언젠가 자기 것이 될 거라 주장했어. 너네자라 결국 시집갈 몸이니까 단 한 푼도 받을 생각 말라면서 말이지. 구아덜은 주먹을 점점 더 꽉 쥐었어. 메이차오펑은 계속해서 과장하며 말했지. 난 오늘 그냥 경고하러 온 거야. 우리 형을 멀리해. 어릴 때 형이 길고양이를 죽이는 걸 봤거든. 구아덜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 분노로 이글거리며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뻔뻔할 수 있어? 그녀는 메이차오펑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표정이 분노에서 동정으로 바뀌었어. 걱정 마. 내 형이 마음대로 하게 두지 않을게. 완월이 씩씩거리며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메이차오펑은 비열하게 미소 지었어. 이제 또 한바탕 구경거리가 생기겠군. 하교 후 구월은 화가 너를 끝까지 난 채 집으로 갔어. 그녀는 마침 외출하던 구팅후이와 딱 마주쳤지. 인사조차 건네지 않고 말했어. 아빠, 엄마가 아들을 입양했다면서요? 그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에요? 생판남을 갑자기 가족으로 들이다니요. 구팅후이가 그녀의 말을 끊었어. 그만해라. 완월아.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다. 그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 구아덜은 입을 다물었어. 바로 그때 당신이 방에서 나왔지. 그리고 즉시 아래층에 있는 사람을 보았어. 당신은 너무 흥분해서 소리를 지를 뻔했지. 완월이었어. 18살의 완월. 와. 그녀의 어린 시절을 다시 볼 줄은 몰랐네. 하지만 당신의 뜨거운 시선을 그녀가 곧바로 알아챘어. 그녀는 얼른 고개를 들어 당신의 시선과 마주쳤지.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어. 어딘가 낯이 익은 얼굴이라고 생각했지. 다음 순간 그녀는 깨달았어. 당신이 메이차오펑의 형이라는 걸? 분명 그와 닮았을 테니까. 그때 구팅호이가 당신을 발견하고 다정하게 당신을 불렀어. 사오펑, 이리 오렴. 소개해 줄게. 이쪽은 내 딸이다. 구하나. 이제부터 내 여동생이 될 거야. 그러더니 완월을 돌아보며 말했지. 원월아, 얘는 내 이템이다. 이제부터 내 오빠가 될 거야. 구하덜은 분명히 짜증이 난 기색이었어. 막 따지려고 하던 찰나에 당신이 얼른 정중하게 인사하며 아가씨라고 불렀지. 그 아가씨라는 말에 그녀는 완전히 멍해졌어. 구팅호이는 웃으며 여동생이라 부르라고 했지만 당신은 안 된다고 고집을 피웠어. 저를 입양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히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구팅호이는 당신의 겸손함에 매우 흡족해했어. 몇 마디 더 나누고는 자리를 떴지. 이제 거실에는 당신과 구한얼 뿐이야. 그녀는 당신을 쏘아보며 냉정하게 생각했어. 저놈은 절대 좋은 놈이 아니야. 저 음흉한 눈빛 좀 보라고.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전혀 몰랐지. 당신이 미칠 지경이었다는 걸.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를 꽉 안아주고 싶었거든. 하지만 안 돼. 당신은 명목성 그녀의 오빠니까 그저 필사적으로 참을 수밖에 없었어. 감히 그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지. 그때 구월이 차갑게 말했어. 저기요. 당신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대답했어. 아가씨, 무슨 분부라도 있으신가요? 당신의 그 공손한 말투가 오히려 그녀의 화를 많이 누그러뜨렸어. 그녀는 당신을 신문하려다가 결국 이렇게 물었지. 학교는 어디 다녀? 전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습니다. 학교를 안 다닌다고? 구하덜은 미간을 찌푸렸어.
저렇게 어린 나이에 벌써 자퇴라니 분명 골칫덩이일 거야. 찌푸린 그녀의 표정을 보고 당신이 나 해명하려는데 뜻밖에도 구시 가문의 홍보팀이 당신을 찾아왔어. 당신의 정체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이 모레래.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해. 당신의 의상까지도 세심하게 계획되고 있지. 만약 너무 수수하게 입으면 사람들이 재벌 회장이 구두쇠라고 욕할 테고 반대로 너무 화려하게 입으면 속물 같다는 소리를 들을 거야. 당신은 마치 천의 얼굴을 가진 사람처럼 굴어야 했지. 실수는 용납되지 않아. 바로 그때 당신의 착한 동생 메이차오펑이 문자를 보냈어. 형, 그 부자 아빠가 형을 세상에 알린다고 들었는데 형을 후계자로 삼겠다고 하셨다며 온 세상이 다 알게 말이야. 당신은 그 메시지를 보고 입가에 차가운 비웃음을 띄었어.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일부러 그에게 시간과 장소를 보냈지. 메이차오펑은 당신의 답장을 보고 사악하게 미소 지었어. 멍청한 형, 이 동생이 보낼 큰 선물을 기대하라고. 마침 그때 엄마 수친슈가 허리를 굽히고 들어왔어.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였지. 당신이 떠난 후에 모든 집안일이 그녀의 몫이 되었거든. 하지만 메이차오펑은 못 본 척하며 그저 말했어. 엄마, 육제중학교로 전학 갈래요. 서춘수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거긴 학비가 일반 학교의 2배야. 토 달지 마세요. 어차피 구씨 집안에서 학비 대줄 거잖아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서춘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입니다. 고시대가 생활비까지 주진 않으니까. 하지만 매초풍은 바로 화를 냅니다. 전학 안 시켜주면 나 학교 안 가요. 다 엄마 때문인 줄 아세요. 그는 가족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육제중학교의 고원과 가까워지고 싶을 뿐이죠. 고원만 자기 편으로 만들면 모든 게 자기 것이 될 테니까요. 서춘수는 어쩔 수 없이 결국 저금해둔 돈을 다 털어넣습니다. 당장 이번 달 생활비조차 부족해졌죠. 초풍아, 이제 어쩌면 좋니? 내초풍은 잔소리에 짜증이 났는지 갑자기 비열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엄마, 참 눈치 없네. 아들 한 명 더 있잖아? 그 말에 서춘수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녀의 눈밑에 결연함이 스칩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어 당신에게 연락합니다. 금쪽같이 키워줬는데 이제 갚을 때도 됐지. 전화를 받자마자 내초풍이 잽싸게 전화를 가로챕니다. 그는 스피커폰을 켭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세요. 엄마. 서춘수가 바로 말을 꺼냅니다. 매천우, 구신의 집 생활은 좀 어떠니? 전화기 넘어. 당신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집니다. 당신은 일끄러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서러움 가득한 목소리로 말이죠. 당연히 집만큼 편하지 않죠. 서춘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가식적인 다정함으로요. 고씨 가문은 규칙이 많으니 그저 고분고분하게 굴어라. 그래야 나중에 얻을 게 많지. 네,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그럼 이제 끊을게요. 당신이 전화를 끊으려 하자 서춘수가 다급히 가로막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본론을 꺼냅니다. 집안일 할 사람도 없고 허리가 아파서 병원비로 돈을 많이 썼단다. 이제 생활비조차 남지 않았구나.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결국 돈을 달라는 소리죠. 당신은 속으로 비웃습니다. 역시나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는군요. 엄마, 저 이제 막 고시대 왔는데 벌써 돈 달라고 하긴 좀 그래요. 망설이는 척하면서도 큰 그림을 그려줍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자리 잡으면 가장 먼저 돈 보내드릴게요. 그래, 그럼 그게 꼭 붙여주렴. 그 말을 듣자마자 그녀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전생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그때 당신은 서춘수가 안쓰러워 내초풍에게 돈을 빌려 치료해주려 했죠. 하지만 그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자기는 구씨 가문의 후계자인데 집안의 돈 관리가 너무 엄격해서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당신은 똑똑히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던 요란한 소리들여. 오늘 밤은 초풍 도련님이 쏘시는 거야. 그는 클럽에서 거금을 펑펑 쓰면서도 단돈 10원도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굳은 일을 하며 몸이 부서져라 일해야 했죠. 그래도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나중에 서춘수의 변세가 깊어지자 그는 당신이 늦게 병원에 데려갔다며 탓했습니다. 결국 당신만 불효자가 되었고 정작 매초풍은 투병 중인 어머니를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 번조차요. 더 기막힌 것은 그녀의 연장에 집이 매초풍 몫으로 남겨졌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려옵니다. 이번엔 단 한 푼도 주지 않겠어요. 자업자득을 느끼게 해줘야죠.
자신들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게요. 자신들이 뿌린 씨앗의 쓴맛을 보게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유한근이 몹시 피곤한 기색으로 내려옵니다. 머리를 짚으며 주방으로 향하던 그녀는 냄비에서 풍기는 향기를 맡고는 신기하게도 두통이 가라앉는 걸 느낍니다. 장 아주머니, 뭘 만드신 거예요? 사모님, 약죽입니다. 심신 안정과 숙면에 아주 좋아요. 유한금이 나타나자 당신은 즉시 수저를 내려놓고 예의 바르게 일어섭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부사모님, 하지만 요원금은 차가운 눈길을 보낼 뿐입니다. 가식적이긴이라 생각하며 말이죠.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당신의 식탁에 머뭅니다. 달랑 계란 하나에 따뜻한 물 한 잔뿐이었죠. 그녀는 금세 미간을 찌푸립니다. 불쌍해 보이려는 수작이라 여겼거든요. 그녀가 쑤어붙입니다. 그런 식으로 먹으면 우리가 널 구박하는 줄 알 것 아니니? 그때 가사 도우미 장영이 죽을 가져옵니다. 사모님, 오해하셨어요. 천우 도련님이 직접 차리신 거예요. 장영은 당신의 눈짓을 보고는 뒷말을 얼른 삼킵니다. 유한근이 흥미를 보입니다. 그래? 그럼 앞으로 아침은 직접 챙기라 해. 장 아주머니도 그게 편할 거야. 말을 마치며 그녀가 약죽을 맛봅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합니다. 예상보다 훨씬 맛이 좋았거든요. 약초 특유의 쓴맛은 전혀 없고 오히려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평소 입맛이 없던 요한금도 어느새 큰 대접으로 2그릇이나 비웠습니다. 낮잠이라곤 자본 적 없던 그녀가 죽을 넣고는 바로 방으로 올라가 잠이 듭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장영이 당신에게 몰래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천호 도련님, 왜 사모님께 비밀로 하라는 거죠? 당신은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은 아직 저를 믿지 않으시니까요. 제가 수프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리면 그녀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을 거예요. 장인은 그제야 상황을 깨닫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억울하시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었죠. 이건 억울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모든 것이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당신은 류한친이 태도를 떠올렸습니다. 동생이 그녀에게 한 거짓말 말고도 분명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구시 가문에 머물기 위해서는 그들의 환심을 반드시 사야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가장 공략하기 쉬운 상대죠. 그래서 류한친이 당신의 첫 번째 목표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전생에 그녀는 당신의 시어머니였죠. 그녀의 약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만성 불면증을 앓고 있고 잠을 못 자면 머리가 깨질 듯 아파합니다. 이 약성 요리법은 당신이 그녀를 위해 전생에 온 힘을 다해 구했던 것입니다. 장인에게 비밀로 하라고 한 데는 단 한 가지 이유뿐이었습니다. 착한 일은 스스로 발견되어야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죠. 소박한 아침 식사조차 당신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되면 죄책감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 난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외칠지도 모르죠.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편 구한월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찻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완월은 안으로 들어가 구팅 후에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아빠, 요즘 일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세요. 구팅 후이는 딸의 속셈을 간파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또 원하는 게 뭐냐? 완월이 애교를 부렸습니다. 아빠, 그냥 아빠 걱정하면 안 돼요? 아빠를 속일 수 없다는 걸 알자. 그녀는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입양한 그 남자애랑 잘 지내라고 하셨죠? 걔가 우리 학교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웨이차오퐁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래야 당신을 감시하고 진짜 꿍꿍이가 뭔지 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딸바보인 아빠는 이번에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걔는 다른 할 일이 있단다. 그러자 그녀는 작전을 바꿔 감정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나 혼자 외롭게 학교 다녔잖아요. 누가 같이 다니는 애들이 너무 부러워요. 전부터 항상 꿈꿔왔단 말이에요. 나를 지켜줄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이 말에 마침내 구팅 후이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기회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냥 같이 가게만 해주세요. 예, 아빠. 결국 구팅 후이가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절반만 허락했죠. 학교 등하교만 도와주게 하마. 하지만 공부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라. 첫 방을 나오던 그녀는 거실에 있는 당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야, 그 소리에 당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한마디 하려다가 당신의 강렬한 눈빛과 마주치자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얼굴이 이유 없이 붉어졌죠.
당신은 그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짓이라도 있으십니까? 아가씨? 그녀는 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속으로는 보지 마 라고 외치고 있었죠.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부끄럽게 만들었네요. 완월은 헛기침을 하며 붉어진 얼굴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녀가 툭 내뱉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나 등하교 시켜줘.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지켜보겠다는 신호를 보내며 쿨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당신은 멍하니 그 자리에 남겨졌죠? 방금 뭐라고 한 거지? 그때 구팅 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당신은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아내가 당신을 위해 자리를 만든 거였죠. 매일 그녀를 데려다 줄 생각을 하니 당신은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바로 내일이었으니까요. 당신은 즉시 준비에 착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전혀 몰랐습니다. 거대한 음모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요. 메이차오펑은 언론사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여보세요. 오리엔탈 미디어죠? 억만장자에 대한 엄청난 특종이 있습니다. 무조건 화제가 될 내용이에요. 내일 오전 9시까지 오세요. 골드 앤 실버 빌딩입니다. 몇 번의 통화 끝에 그는 5군데의 매체를 섭외했습니다. 차오펑은 전화를 끊으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형, 내가 준비한 큰 선물 받을 준비 됐어? 망가질 당신의 평판을 생각하며 그는 신이 나서 밥을 3공기나 먹었습니다. 그는 밤잠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차오펑은 빌딩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기자들이 도착하자 그는 오스카급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어머니를 학대하고 인간 쓰레기 같은 놈으로 묘사했죠. 언론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억만장자가 눈이 먼 거야? 왜 저런 놈을 입양한 거지? 차오펑은 몹시 가슴 아픈 척했습니다. 고 회장님을 탓하지 마세요. 우리 형이 연기를 정말 잘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주 교활했어요. 회장님은 지금 속고 계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를 후계자로 지목할 거라고요. 그 말에 기자들은 붕괴했습니다. 저런 놈이 어떻게 후계자가 돼? 차오펑은 기세를 몰아붙였습니다. 제 양심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아서 여러분께 도움을 청한 겁니다. 그러고는 일행을 데리고 직원 전용 통로를 통해 홀라드로 몰래 잠입했습니다. 준비가 완료되자 그는 슬쩍 빠져나가려 몸을 돌렸죠. 그런데 로비에서 당신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추풍은 겁에 질렸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몸을 돌렸죠. 하지만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진짜 형이야? 구정휘가 당신 뒤를 따르고 있었죠. 이걸 본 추풍은 억지로 우는 듯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하, 구 회장님, 형, 정말 반갑네. 정말 놀라운 우연이네. 주말도 아닌데? 학교에 있어야 할 애가 왜 여기 있어? 당신은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학교까지 빠진 걸 알고 있었거든요. 구정휘도 이 사실을 잘 알았죠. 당신의 말투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너 지금 수업 빼먹은 거니? 이 말에 구정휘는 매초풍을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초풍은 당황하며 형,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학교를 빼먹다니. 고 회장 앞에서 체면을 차리려 그는 급히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지금 집에 가려던 참이야. 당신은 다정한 형처럼 굴었죠. 아파? 많이 안 좋아? 초풍은 손을 내저으며 불쌍해 보이려 애썼습니다. 괜찮아. 그냥 집안일 때문에 좀 피곤해서 그래. 당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근데 집은 반대 방향 아니야. 여기서 왜 기웃거리는 건데? 이제 메트로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새로운 변명을 대기도 전에 당신이 망설임 없이 끼어들었습니다. 허벅지를 탁 치며 뭔가 깨달은 척 연기했죠. 아, 알겠다. 형 보러 여기까지 온 거지. 그렇지? 메트로폰은 허를 찔려 눈에 띄게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형제인 걸 인정할 순 없었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모르는 척 슬쩍 빠져나가려 하자 당신은 더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에이 형, 연기 좀 그만해. 내가 널 얼마나 잘 아는데? 매추풍은 불안해서 미칠 지경이었죠. 하지만 당신은 갑자기 화제를 돌렸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있는 거 알고 응원하러 여기까지 온 거지? 기특하네. 역시 내 동생이야. 진짜 감동했다니까. 당신은 그를 옆으로 꽉 껴안으며 바닥에 고꾸라질 정도로 등을 세게 쳤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승자의 기쁨으로 가득했죠. 매초풍은 한마디도 뻥긋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초조하게 구정회를 살폈죠. 장단에 맞춰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고 회장님께 이변됐지만 우린 여전히 형제잖아.
정말 감동적인 형제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정휘는 아주 만족스럽게 바라봤죠. 초풍아, 내 마음이 참 깊구나. 회장님의 칭찬 한마디에 초풍은 긴장감을 바로 잊었습니다. 그는 이제 막 으스대려던 참이었죠. 형, 회의 가봐야지. 난 먼저 가볼게. 하지만 당신은 그를 쉽게 보내주지 않았죠. 당신은 바로 몸을 돌려 진지한 표정으로 구정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동생이 여기까지 왔는데 같이 기자회견장에 데려가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구정휘는 흔쾌히 수락했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매초풍이 거절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를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갔죠. 빠져나갈 길 없는 매초풍은 운명을 받아들이고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비열하고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차피 함정은 이미 오래전에 파봤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꿰뚫어 본다는 건 몰랐겠죠. 당신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쇼를 원해? 오늘 제대로 보여주지. 사회자가 개회사를 마치고 바로 오늘의 메인 이슈로 들어갔습니다. 구시그룹의 구정휘 회장이 엄청난 소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모든 조명이 구정휘를 비췄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와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기자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정휘는 이 나라 최고의 자산가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가족 정보를 다 파악했었죠. 부인 요원근은 유명한 자산가이고 아이들은 철저히 보호받아 왔지만 외동딸인 걸로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어디서 툭 튀어나온 걸까요? 다들 야해하고 있을 때 구정휘가 말했습니다. 오해 마십시오. 입양한 아들입니다. 상세한 설명이 이어지자 기자들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당신의 진짜 사연을 알게 되자 모두 구정휘를 더욱 존경하게 됐습니다. 중국 최고의 부자가 시민 영웅의 아이를 거두다니요. 영웅의 고아를 말이죠. 정말 대단한 관용입니다. 이어서 구정휘가 당신을 가리켰습니다. 내천호, 인사 한마디 하렴. 수많은 카메라가 당신을 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 회장님이 입양하신 내천호입니다. 친아버님은 사람을 구하다 돌아가신 영웅이셨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하셔야 했죠. 구 선생님은 제 소식을 듣고 절 입양하기로 하셨습니다. 절 받아주신 구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억지로 눈물을 짜냈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구정휘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구정휘는 주체할 수 없는 애정이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연극처럼 과장된 부성애가 넘쳐 흘렀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내 아버지다, 아들아. 후둔한 부자지간의 모습이어야 할 정면이었지만 바로 그때 누군가 갑자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천호 씨, 몇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당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죠. 속으로는 웃고 있었지만요. 드디어 왔군. 해보시지. 구 선생님께서 원래 동생을 입양하려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사실 동생의 것을 뺏은 거 아닌가요? 그게 사실입니까? 날카로운 질문이 던져진 순간 장내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당신에게로 꽂혔습니다. 마치 하나의 표적을 겨냥한 조명처럼요. 무대 뒤 외투풍은 신이 나서 펄쩍 뛸 지경이었습니다. 속으로 형이라고 외치며 그 질문을 들었으니 식은땀 좀 흘리고 있겠지 싶었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고.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당신은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섬뜩할 정도로 비열한 미소를 지었죠.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마침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를 전할 기회 말이죠.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 곧장 무대 뒤로 걸어갔습니다. 숨어있던 매초풍을 붙잡아 조명 아래로 끌고 나왔습니다. 내초풍은 겁에 질려 알이 벙벙한 표정이었죠.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리 와. 동생아, 당신의 손엔 핏줄이 섰습니다. 힘으로 그를 자리에 억지로 앉았습니다. 그가 도망치지 못하게 꽉 붙들었죠.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감사하는 사람은 제 동생 매초풍입니다. 기자님 말씀대로 구 선생님은 누군가를 입양하려 하셨고 그건 원래 제 동생이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장내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죠. 전 국민 앞에서 그 사실을 인정할 줄은요.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당신은 말투를 싹 바꿨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어버렸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은
정말 성숙한 친구입니다. 효심도 아주 깊고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구 선생님 바로 앞에서 재벌가의 양자 자리를 포기하고 제게 양보해 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칭찬 세례에 취재진은 넋이 나갔습니다. 처음엔 다들 가족 간의 진흙탕 싸움을 기대했겠죠.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말로 당신은 확실히 못 박았습니다. 입양 자리는 뺏은 게 아니라 동생이 준 선물이라는 걸요. 구정휘 앞에서 직접 양보했다니 가로챘다는 의혹은 순식간에 사라졌죠. 그 순간 의자에 눌러앉아진 내 초풍은 멍해졌습니다. 머릿속이 물음표로 가득 찼죠. 형, 대체 무슨 수작이야? 하지만 당신은 칭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동생의 이런 행동은 놀랍지도 않습니다. 동생은 늘 우등생이었고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성적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완벽한 모범생이자 학교에서 최고의 아이죠. 당신은 점점 더 열을 올렸습니다. 인품도 훌륭하고 불로소득은 질색하는 성격입니다. 지식이 운명을 바꾼다고 굳게 믿고 있죠. 그는 제게 부귀영화를 누릴 기회를 양보하고 자신은 묵묵히 정도를 걷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공부로 인생을 개척하겠다면서요.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제 동생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가는 아이입니다. 쏟아지는 감언이설에 내 초풍은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온통 칭찬 일색인데도 불길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죠. 반박할 말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전국 언론 앞에서 소리라도 쳐야 할까요? 벌떡 일어나서 형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전 돈 욕심 없는 성민군자가 아니라고요. 내 초풍에 사색이 된 얼굴을 보며 당신은 속으로 퀴즈를 불렀습니다. 참으로 착한 동생이지 늘가식 떨며 겉과 다른 말을 해왔잖아. 그럼 형이 오늘 그 이미지를 확실히 굳혀주마. 사실 행사 장소와 시간을 일부러 흘린 건 당신이었습니다. 그를 나같이서 나타나게 하려고요. 미리 대기했다가 무대로 끌어올린 것도 전부 이 완벽한 연기를 위해서였죠. 당신은 그에게 만점짜리 굴레를 씌웠습니다. 황금빛 선행이라는 평판 말입니다. 이제 그 번지르르한 이미지를 지키느라 그는 아주 애를 먹게 될 겁니다. 원래 사람들은 착한 사람에게 기대가 큰 법이니까요. 나쁜 놈은 한 번 잘하면 개과천선이라지만 착한 놈은 틱을 하다만 묻어도 영원히 끝장나는 거죠. 당신은 미소 지으며 자중을 훑었습니다. 동생의 너그러움에 진심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기자들은 서로 눈치만 살폈습니다. 내 초풍이 몰래 부른 회방꾼들은 더 그랬죠. 기자들은 날카로운 질문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당신의 가면을 벗겨버릴 계획이었죠. 하지만 당신의 완벽한 답변 때문에 준비한 질문지가 순식간에 쓰레기가 됐습니다. 그래도 노련한 베테랑들이라 어떻게든 한 방을 날리려 애썼습니다. 동생이 양보했다고 하셨는데 부정할 수는 없겠죠. 동생의 인생 역전 기회를 가로챈 것 아닌가요? 미안한 마음이 조금도 안 드십니까? 멍하니 있던 내 초풍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눈빛이 번득였습니다. 그는 즉시 기회를 포착하고 불쌍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 형이 부유하고 번창하게 살 수만 있다면 동생인 저는 어떤 고생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당신은 비웃음을 살짝 흘립니다. 정말 배려심 깊고 착한 동생이군. 그의 이런 가식적인 태도는 순식간에 극명한 대조를 만들었습니다. 관중석에서 즉시 수근거림이 터져나왔죠. 와, 저게 진짜 형제애지. 내 초풍이 너무 억울하겠다. 형은 위해 모든 걸 희생하려 하네. 내 처부는 저런 동생이 있어 행운이야. 조상님이 도우신 게 분명해. 형이라는 사람이 동생 반만이라도 철이 들었으면 내 초풍의 가련한 선언은 그를 순식간에 성자처럼 보이게 했죠. 내 초풍은 비웃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는 당신을 곁눈질로 보며 계속해서 도발적인 시선을 보냅니다. 마치 평소엔 잘 떠들더니 왜 그래? 라고 묻는 듯하죠. 지금은 왜 입을 다물고 있어? 당신은 그의 고소해하는 표정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죠. 갑자기 당신이 일어섭니다. 최고 부자인 구정휘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깊게 숙입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미리 목 여쭤봤어요.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구정휘가 살짝 미간을 찌푸립니다. 그는 의아해하는 표정이죠. 사람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당신은 내 초풍에 손을 잡고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립니다. 동생의 위대함에 비하면 형인 저는 그저 이기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언론 앞에서 재벌 아들 자리를 다시 내 초풍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 역대급 반전은
기자들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죠. 특히 매추퐁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당신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형, 미쳤어? 당신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매우 침울한 표정을 짓습니다. 난 진심이야. 형은 아버지 같은 존재잖아. 동생이 고생하게 둘 순 없지. 힘든 공부의 길은 내가 대신 걸어갈게. 당신이 공부라고 말할 때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그 말은 매초콩에게 악몽과도 같죠. 입양될 너희들의 비참한 운명을 떠올리며 그는 즉시 발작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부자에게 입양되는 건 재앙이야. 공부를 열심히 해야 결국 승리할 수 있어. 안 돼. 굿이 집안엔 안 가요. 전 공부하고 싶어요. 매초풍은 감정된 듯 손을 뿌리칩니다. 다시 얻은 두 번째 인생에서 그는 겨우 모범생 역할을 따냈습니다. 다시는 파멸의 길을 걷지 않으려 하죠. 죽어도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역병이라도 피하는 듯한 과한 반응에 모두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당신은 재빨리 기회를 포착합니다. 부드럽게 설득하는 표정을 지으며 바보같이 굴지 마. 동생아, 구 선생님은 이 나라 최고의 부자셔. 그분께 입양되는 건 엄청난 축복이야. 당신이 그렇게 말하자 기자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입니다. 최고 부자의 아들이 된다는 건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다는 뜻이죠. 남들은 간절히 와닿는 기회인데 이 친구는 그걸 밀어내고 있네요. 매초풍은 자신이 과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습니다. 형, 나도 정말 진심이야. 이건 이미 결정된 일이잖아.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어. 이러는 건 구 선생님께 실례야. 이 뜨거운 감자를 치우기 위해 그는 최고 부자까지 끌어들여 방패로 삼고 있습니다. 그가 입양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보이죠? 극도로 겁에 질린 모습입니다. 당신은 가슴 아픈 척 연기하며 망설이는 표정으로 계속 압박합니다. 동생아, 잘 생각해봐. 신분 상승을 위한 유일한 기회야. 매초풍은 완강히 거부합니다.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더 이상 설득하려고 하지 마. 당신은 한숨을 쉽니다. 정말 나중에 후회 안 하겠어? 매초풍은 갑자기 허리를 꼿꼿이 펴니다. 절대 후회 안 해. 모든 언론 매체 앞에서 맹세할 수 있어.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당신은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원하던 거였죠. 이제 이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입양 문제를 동정표를 얻는 데 쓸 수 없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 선택을 존중할게. 당신은 무력하게 손을 벌립니다. 이 고통스러운 몸짓은 날보다 강력하죠. 모두에게 확실히 알리는 겁니다. 당신이 그의 인생을 뺏은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거절했다는 사실을요. 그러고 나서 즉시 당신은 몸을 헛 돌려 구정후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 제가 방금 너무 충동적이었어요. 부디 용서해주세요. 구정회는 너그럽게 손을 흔듭니다. 형제간의 오해가 정말 깊구나. 아빠는 당연히 이해한다. 다시 당신은 청중을 바라봅니다. 기자 여러분,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신뢰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공격적이던 기자들도 이제는 모두 꿀먹은 벙어리죠. 당신에게서 건질 게 없게 되자 교활한 이들은 전략을 바꿉니다. 그리고 타깃을 최고 부자로 돌리죠. 구 선생님,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언론의 집중 공세 속에서도 구정휘는 부자의 의의를 잃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영어로 부탁해요. 다음, 곤란한 질문이 현장을 덮칩니다. 고 회장님, 양아들을 후계자로 키우신다면서요? 이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을 정말 남에게 넘겨주실 생각인가요? 질문이 던져지자마자 구팅호의 안색이 눈에 띄게 어두워집니다. 그때 당신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질문은 제가 답하겠습니다. 입양되기 전 제게 구팅호이라는 이름은 전설이었습니다. 최고의 부자니까요. 닿을 수 없는 높은 분인 줄만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제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당신의 눈수울이 살짝 붉어집니다. 진심 반, 연기 반이 섞인 목소리로 당신은 구팅호이를 친절하고 자유로운 자선가로 묘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재벌이겠지만 저에게는 그저 자상한 아버지일 뿐입니다. 제게 부족했던 구성애를 채워주셨죠. 뒤쪽의 대형 스크린을 가리킵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합니다. 이 기자회견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분이 저를 남으로 보지 않는다는 증거죠. 그러니 그런 무례한 질문은 사절하겠습니다. 이 진심 어린 연설에 감성적인 여기자 몇몇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훔칩니다. 구팅호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잘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우렁찬 박수 소리가 장내를 가득 채웁니다. 구팅호이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놀라움과 감탄이 가득한 눈빛입니다. 그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 까다롭고 치명적인 질문을 당신이 완벽하게 처리할 줄은요. 심지어 당신은 그를 도와 영광스럽고 멋진 이미지를 만들어주었죠. 당신이 다시 빛나는 모습을 보자 군중 속 메이차오펑은 질투로 미칠 지경입니다. 얼굴을 험하게 일그러뜨리며 소란을 피우는 기자들에게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구팅후의 차가운 시선이 소동을 일으키던 기자들에게 고정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오늘 초대된 매체는 전부 신뢰할 만한 곳인데 누가 이런 자리에서 감히 소란을 피울까요? 구팅후이가 고개를 살짝 돌려 비서에게 아주 차가운 눈빛을 보냅니다. 비서는 즉시 신호를 알아차렸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사내들을 데리고 늑대처럼 군중 속으로 파고듭니다. 출입증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출입증도 없으면서 감히 고 회장님 행사에서 소란을 피워? 여봐라. 이놈들을 당장 끌어내라.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당신은 여유롭게 무대에 앉아 마치 공연을 보듯 상황을 지켜봅니다. 분노로 이를 가는 메이차오펑의 표정과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그의 모습을 외에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죠. 가짜 기자들이 개처럼 끌려나가자 구팅호이가 다시 마이크를 잡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지만 만약 또다시 악의적인 질문으로 우리 부자 사이를 이간질하려 한다면 나 구팅호이가 절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현장의 모든 기자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수조원대 자산가인 건물이니까요. 이붕대 대드는 건 죽기를 각오한 일입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기자가 입을 꾹 다물었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할 만큼 겁에 질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회자가 서둘러 분위기를 수습합니다. 그렇게 위험했던 기자회견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당신은 웨이차오펑을 내려다봅니다. 분노로 얼굴이 시퍼렇게 질린 그르려 그러고는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형, 괜찮아?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웨이차오펑은 주먹을 꽉 쥐고 억지로 우는 건지 모를 표정을 짓습니다. 난 괜찮아. 당신은 보일 듯 말 듯 비웃음을 흘리며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얼굴 근육이 아주 터질 것 같은데 턱에 힘이 너무 들어갔어. 그 말에 구팅후의 시선이 쏠립니다. 몸이 안 좋니? 병원에 가봐야겠구나. 아닙니다. 회장님, 메이차오펑은 고개를 저으며 거절합니다. 그는 지금 너무 화가 나 앞이 캄캄합니다. 그저 이곳을 떠나고 싶을 뿐입니다. 이 굴욕적인 장소를 최대한 빨리요. 기자회견도 끝났으니 전 학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회장님, 구팅호이는 별말 없이 이를 지켜보다가 고개를 돌려 당신의 어깨를 기분 좋게 다독입니다. 정말 잘해주었구나. 당신은 적당한 데를 알고 기꺼이 공을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계획하시고 저를 특별 훈련해 주신 덕분이죠. 아니었으면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을 듣자 구팅후의 미소가 더욱 짙어집니다. 운전면허는 있니? 당신은 솔직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이를 본 구팅후이가 손을 휘저으며 말합니다. 사람을 붙여서 면허를 따게 해주마. 면허만 따며 최고급 스포츠카를 선물하마. 그런데 뜻밖에도 그 말이 메이차오펑의 귀에 들어갔죠. 그는 아직 멀리 가지 않았거든요. 그 소리에 그는 얼어붙었고 발을 헛디디며 넘어질 뻔했죠. 스포츠카? 진짜? 구팅후이가 가짜 자식한테 스포츠카를 준다고? 메이차오펑은 질투로 타올랐어요. 지난 생을 떠올려보니 지긋지긋한 발표회가 끝난 뒤에도 구팅후이는 차 한 대 안 줬거든요. 따뜻한 눈길조차 없었죠. 왜 너야? 왜? 메이차오펑은 주먹을 꽉 쥐었고 손가락 마디 소리가 울렸어요. 질투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에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졌죠. 형, 오늘 잘 넘겼다고 해서 고시 가문에서 안전할 것 같아?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방법은 수만 가지나 있어.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그 무렵 당신은 별장으로 돌아왔죠. 구 부인과 장 아주머니에게 당신은 예의 바르고 완벽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장인이 얼른 다가왔죠. 위 도련님 오셨어요. 신선한 과일 좀 드세요. 회장님은 같이 안 오셨나요? 당신은 자연스럽게 답했죠. 아버지는 일 보러 가셨어요. 날이 끝나기가 무섭게 묘한 친이 비아냥거렸어요. 아버지 소리가 참 쉽게 나오네. 벌써 다 적응했나 봐.
누가 보면 진짜 굴신의 자식인 줄 알겠어. 그리곤 장잉을 돌아봤죠. 장 아주머니, 이 과일 얼마지? 대충 얼마나 해? 장잉은 그 부인의 의도를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솔직하게 답할 뿐이었죠. 500위안 정도요? 그 말을 듣자 리후안치는 차가운 눈빛을 보냈죠. 깎아줄 거 없어. 장 아주머니 50위안만 받아. 앞으로 집에서 과일 먹을 때마다 꼭 돈을 청구하도록 해. 대놓고 괴롭히는 모습에 장잉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장잉이 어쩔 줄 몰라 할 때 당신은 눈 하나 깜빡 안 했어요. 차분하게 대답했죠. 네, 구부인 명심할게요. 하지만 고분고분한 태도는 리후안친을 더 자극했어요. 과일뿐만이 아니야. 앞으로 여기서 먹는 모든 식사도 전부 돈을 내야 할 거야. 그녀는 보고 싶었죠. 고작 3,000위안으로 이 저택에서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우리 음식은 다 최고급이라 내 상상 이상의 가격이거든. 그래도 뭐 선의로 할인이나 좀 해주지. 한 끼당 100위안이야.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지. 무슨 뜻인지 알지? 리후안치는 눈을 부릅뜨고 당신을 봤죠. 당신이 수치심에 폭발해서 집을 뛰쳐나가길 기다리면서요. 치밀하게 짜놓은 함정이었죠. 하지만 당신은 시종일관 침착했어요. 대구 한마디 없었죠. 오히려 리후안친이 못 참았어요. 온 힘을 다해 휘두른 주먹이 부드러운 손뭉치를 때린 기분이었죠. 사실 리후안친은 몰랐어요. 당신이 전혀 화나지 않았다는 거려. 오히려 웃음이 터질 뻔했죠. 과일이랑 밥값을 해라고? 그럼 그냥 나가서 먹으면 되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힘들던데 이웃집에서 일주일간 고기 구경도 못 했거든요. 맛있는 음식들은 항상 슈춘시오가 메이차오 폰에게 줬죠. 지금 생활비는 그때보다 10배나 높아요. 생존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왕족처럼 지내는 셈이죠. 리후안치는 장잉을 쳐다봤어요. 장 아주머니, 잘 감시해. 허락 없이 집안 물건 못 건드리게. 장잉은 당신이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고용인 신분이라 무력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리후안친이 구두 소리가 사라지자 장잉이 참았던 말을 꺼냈어요. 쥐 도련님, 정말 고생이 많아요. 항상 저렇게 맞춰주는데 어떻게 저러실 수 있는지. 당신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죠. 이건 사실 당신의 계획이었거든요. 지금 리후안친이 가혹할수록 더 모질게 대할수록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더 괴롭겠죠. 그 후에는 치명적일 테니까요. 그 직후에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어요. 최고갑부 고아 입양 소식이 퍼졌죠. 사람들은 구팅호이를 찬양했어요. 살아있는 성인이라 부르면서요. 당신의 수준 높은 답변 덕분에 네티즌들의 좋아요가 쏟아졌죠. 동시에 구팅후이는 빨갛게 오른 주식 창을 보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 가족 성봉쇼는 좋은 평판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죠. 구팅후이는 고개를 살짝 들고 검색어 순위에 돈 좀 더 써. 이야기를 며칠 더 유지해라. 전 세계가 다 알게 말이야. 해외 트렌드에도 올려버려. 나를 마친 그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어요. 오래전 잊혔던 누군가가 머릿속에 떠올라거든요. 비서가 나갑니다. 그는 알겠다는 듯 일어납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때 구팅후이가 갑자기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오늘 저녁 일정은 모두 취소하게. 지금 당장 최고급 가족 만찬을 준비해. 가장 전문적인 침들을 몇 개 섭외하고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온라인에 올리도록. 말을 마친 구팅후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거대한 통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번화한 도시를 아래로 내려다보며 그의 눈에 깊고 계산적인 빛이 스쳤습니다. 정성껏 꾸며진 이 가족 만찬은 단순히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부자 관계를 보여주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대중에게 사랑받는 자성과 이미지를 굳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일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바다컨더 그 사람을 강하게 자극해서 일찍 돌아와 게임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 인터넷은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잘 편집된 만찬 영상과 사진들이 모든 주요 플랫폼에 올라왔습니다. 칭찬과 부러움이 파도처럼 밀려들었고 공유와 리포스트 수가 계속 치솟았습니다. 심지어 고시 그룹의 주가도 이 물결을 타 전반적으로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열광하는 바로 그 순간 충혈된 두 눈이 뜨거워진 휴대폰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네초폼은 당신에 대한 엄청난 찬사를 보며 질투로 얼굴이 뒤틀렸습니다. 왜? 대체 왜?
전생에 온갖 조롱을 받던 놈인데 이번엔 자기 덕분에 당신이 유명해지고 재벌에게 돈 세례까지 받다니요. 그의 머릿속에 사악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는 즉시 가짜 계정들을 대거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춘수가 허가 잔뜩 다 뛰어들어왔습니다. 내 형은 아직도 돈 보낸단 말이 없니? 라며 비아냥댔죠. 다들 걔가 재벌이랑 아주 가깝다고 난린데? 설마 우리한테 푼돈 하나 안 주겠어. 곳간이랑 땅도 다 비어가는데 지금 당장 집에 돈 보내라고 닥달해. 날카로운 잔소리가 매초풍의 계획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아주 고약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그는 즉시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런 꿈은 버리는 게 좋을 거예요. 그는 우리한테 10원 한 장 줄 생각이 없거든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서춘수는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지난번에 분명히 나한테 약속했단 말이야. 그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내초풍의 눈에 음흉한 빛이 번득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당신을 비방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에 제 글을 똑똑히 들었어요. 재벌이 걔한테 슈퍼카를 선물하고 싶어 했다고요. 뭐라고? 서춘수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탐욕 섞인 분노가 미친 듯이 폭발했습니다. 양손을 허리에 얹고 당신이 있는 쪽을 향해 온갖 더러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온갖 역겨운 모욕이 쏟아져 나왔죠. 허가 좀 가라앉아. 내초풍이 조언하는 척했습니다. 엄마, 말해봐야 입맛 아프죠. 직접 전화해보는 건 어때요? 뭐라고 하는지 보게요. 말하면서 그는 슬쩍 서춘수에게 휴대폰을 건넸고 몰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당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전화하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러자 서춘수가 대뜸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폭발했죠. 이 배은망덕한 놈아. 벌써 여미를 다 잊은 게냐? 근거 없는 꾸지람을 들어도 당신은 화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의로 모르는 척할 뿐이었죠. 엄마, 아들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집 사정 뻔히 알면서. 서춘수는 더 심하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죠. 내 형이랑 난 보조금으로 겨우 연명하는데 거지보다 못한 꼴로 살고 있다고. 근데 넌 구씨 집안에서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고 잘만 사니 우리 걱정은 안 되니? 전화로 쏟아지는 비난을 들으며 당신의 입술을 날아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속으로 콧방귀를 뀌지 않을 수 없었죠. 형편 좋을 때는 절 있더니 힘들어지니까 갑자기 절 현금인 출기 취급하시네요. 꿈 깨세요. 속은 뒤틀렸지만 겉으론 여전히 착한 아들인 척했습니다. 엄마, 전 늘 엄마 걱정뿐이에요. 허리는 좀 어떠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서춘수는 즉시 가련한 척 연기를 시작했죠. 내 허리가 끊어질 지경이다. 의사가 수술 안 하면 불구가 된다는데 넌 내 생사엔 관심도 없지.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되면 그냥 죽는 게 낫겠어. 익숙한 그 죄책감 유발은 당신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완벽한 복수 계획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장단을 맞췄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왜 엄마 걱정을 안 하겠어요? 엄마, 정말 그렇게 아프시면 착한 내 아들 이번만 자비를 베풀어서 치료비 좀 보내주렴. 결국 본론인 돈이 야기가 닿았습니다. 당신의 눈에 은밀한 미소가 스쳤고 전화기에 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구씨 가문의 생활도 그리 화려하진 않아요. 생활비도 겨우 받아요. 지금은 큰 돈을 마련할 수 없어요. 일단 급한 대로 3,000위안 먼저 보낼게요. 시춘슈는 즉시 폭발했습니다. 3,000? 지금 나를 거지 취급하는 거니? 그때 메이차오펑이 얼른 마이크를 가리고 시춘슈에게 바짝 다가앉아 간절하게 부추겼습니다. 엄마, 내가 확실히 알아냈는데 걔 한 달 용돈이 20만 위안이래요. 단순한 소문이 아니에요. 지난 생에서도 구신의 가족이 되자마자 미움을 받을 때조차 매달 20만 위안씩 꼬박꼬박 받았거든요. 그 말을 듣자 시춘슈의 탐욕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전화기에 대고 비명을 질렀죠. 생각이나 해봤니? 내가 부자가 된 건 다 우리 덕분이야. 내가 언론에 그렇게 호소하지 않았으면 그 재벌이 널 임명했을 것 같아? 내 형이 자기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으면 넌 여전히 하수구를 기어다니고 있을 거다. 경고하는데 오늘 당장 1만 위안 안 보내면 어디 한번 두고 봐라. 그녀는 씩씩거리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통화 종료음을 듣고 있는 당신의 얼굴은 혐오감으로 가득했습니다. 1만 위안?
노인네 욕심이 끝이 없네. 하지만 이건 오히려 계획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당신은 비웃으며 중얼거렸죠. 어디 마음껏 욕심 부려봐. 지금 그 얼굴들이 언젠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테니까요. 갑자기 슈첸슈의 휴대폰에서 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즉시 밝아졌고 서둘러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안색이 어둡게 변했죠. 3천 위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그걸 본 웨이 차오펑이 바로 부추겼습니다. 3천 위안요? 정말 뻔뻔하네요. 부잣집 개도 우리보다는 덜 먹겠어요. 우리가 개보다 못한 처지라니. 슈춘슈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허공에 대고 미친 듯이 욕을 퍼부었죠. 네이테누, 이 나쁜 자식. 차오펑,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당장 구 회장을 찾아갈 거야. 널 입양하라고 요구할 거란다. 하지만 웨이 차오펑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눈빛에는 차갑고 매서운 기운이 서려 있었죠. 서두를 거 없어요. 제게 계획이 있거든요. 곧바로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통화 녹음 파일을 빠르게 편집했죠. 당신에게 불리한 부분만 교묘하게 남겼습니다. 입금 내역 캡처 사진까지 첨부해서 가계정으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여론을 선동하기 위해서였죠. 자극적인 제목까지 달았습니다. 돈 펑펑 쓰던 재벌가 양자. 생모 구하는 데는 고작 3천 외환분. 직후에 두 번째 계정으로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당신의 한 달 용돈이 20만 위안이 넘는다고 주장했죠. 그러더니 세 번째 계정까지 동원해 온갖 가짜 루머를 만들어 퍼뜨렸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저지른 후에도 그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보낸 3천 위안을 가로채서 그 돈으로 자신이 올린 비방 영상의 조회수를 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당신의 평판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회사 주가가 폭락했죠.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늘 존경받던 구팅후이 회장조차 사람들에게 이런 낙인이 찍혔습니다. 사람 볼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의 얼굴은 매우 험악해졌습니다. 즉시 홍보팀을 투입하도록 지시하고 본인도 직접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저택에 들어서자마자 구팅후이는 곧장 당신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그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죠. 이미 인터넷 상황을 다 파악했고 누가 배우인지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구팅후이가 즉시 당신을 추궁했습니다. 내 생모가 돈을 달라고 했니? 당신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당신이 인정하는 그 순간 그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줬느냐? 당신은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3천 위안요. 그 대답이 그의 화를 폭발시켰습니다. 너는 지금 상황이 인터넷에서 얼마나 커졌는지 알고나 있니? 우리 구씨 그룹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알아? 아버지, 죄송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가 크게 소리칠수록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 더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될 테니까요. 바로 그때 류한친이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구팅후이는 이성을 조금 되찾았죠. 하지만 분노는 여전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당신을 몰아세웠습니다. 내 생모가 돈을 요구했다면서? 왜 나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니? 당신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내가 직접 해결하려고 했다 치더라도 내가 매달 20만 위안이나 주는데 왜 고작 3천 위안만 준 거야? 구팅후이의 질문에 당신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시선은 류한친에게 고정되었죠. 그녀는 즉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서둘러 다가와 구팅후이를 붙들었죠. 일단 앉아서 물 좀 마셔요. 류한친은 당신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감히 마주 보지도 못했죠. 당신의 용돈을 3천 위안으로 깎은 게 바로 그녀였으니까요. 구팅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들 내가 20만 위안을 받는 줄 아는데 3천 위안만 보냈으니 사람들이 너 말고 누굴 비난하겠니? 그는 테이블을 3개 내리쳤습니다. 당신을 향해 화를 내며 소리쳤죠. 오늘 내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할 거다. 류한치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까봐 겁에 질렸죠. 하지만 당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모든 잘못을 혼자 뒤집었었죠. 류한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과가 구팅후이를 더 화나게 할 뿐이었죠. 미안하다면 다야. 그때 류한친이 뜻밖에도 당신 편을 들었습니다. 됐어요. 팅후이,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돈 좀 써서 여론부터 잠재워요. 게다가 메이테디도 이제 곧 시 사람이잖아요.
친엄마가 돈 내놓으라 할 권리는 없죠. 그 말에 구팅후이는 깜짝 놀라 그녀를 봤습니다. 늘 당신의 원수처럼 여기던 여자였는데 오늘 당신을 감싸주다니요. 시선이 따가웠는지 류한치는 어색해했습니다. 그녀는 수습이 우선이라고 얼버무렸죠. 늘 하시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제야 구팅후이는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그는 당신을 가리키며 방에서 반성하라고 했죠. 내 허락 없이는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마라. 당신은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죠. 당신의 뒷모습을 보며 류한치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 후 구팅후이는 거금을 들였고 비난 여론은 즉시 가라앉았습니다. 한편 메이차오펑은 당신의 몰락을 즐기려 했지만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비방 글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거려. 올린 영상들도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다시 올리려 써봤지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메이차오펑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분명 구씨 집안의 짓이라 생각했죠. 도두로 다 해결될 줄 알아? 메이차오펑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즉시 시첸슈를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내 말대로 영상을 다시 찍으세요. 영상 촬영을 마친 후 대출 앱에서 단번에 만 외환을 빌렸죠. 그리고 그 돈을 전부 홍보비로 쏟았습니다. 순식간에 새 영상이 온라인을 뒤덮었습니다. 영상 속 시첸슈는 울면서 말했죠. 저는 메이텐의 친엄마 시첸슈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말은 모두 사실이에요. 정말 3천 위안밖에 못 받았습니다. 여기 채팅 기록도 있어요. 허리도 정말 안 좋고요. 병원 진단서도 여기 있습니다. 이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죠. 상황은 통제 불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슈친슈의 편을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비난은 더 거세졌죠. 모든 언론 매체가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열기는 엄청났습니다. 국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당신을 욕하면 조회수가 나온다는 거려. 유명인부터 일반인까지 가세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당신은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당신을 미워했죠. 구팅후이는 경악했습니다.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열기를 막을 수 없었거든요. 구시그룹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숱한 위기를 겪어온 구팅후이였지만 이번엔 정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류한친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죠. 그녀는 서둘러 구팅후이를 찾아갔습니다. 당신을 못 만나게 하려는 속셈이었죠. 상황이 이미 너무 멀리 왔고 진실이 밝혀져선 안 됐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당신을 쫓아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미안하다. 메이텐의 류한친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이렇게 된 거 조금 더 고생해도 상관없겠지? 마음을 굳힌 그녀는 구팅후이에게 다가가 안마를 하며 말했습니다. 팅후이,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나 입양하지 말라고요. 보세요. 이 꼴이 났잖아요. 제 말 듣고 그냥 메이텐의를 쫓아내세요. 공식 사과만 하면 다 조용해질 거예요. 하지만 구팅후이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진지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메이테비를 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그건 내 안목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변덕스럽고 비정한 인간으로 보일 게 뻔해. 우리 집안 명성에 먹칠하는 거야. 그럼 손해는 상상도 못할 만큼 커질 거다. 류한치는 겁에 질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을 내쫓을 생각만 했지 이런 결과까지는 몰랐거든요. 그녀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쫓아낼 수도 없고 여론을 막을 수도 없으니 이제 어쩌면 좋죠? 구킹현은 깊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야. 메이테디가 엄마랑 화해해야 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류한치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녀는 들떠서 외쳤습니다. 장재 회장님, 메이텐의 엄마가 찾아왔대요. 그들은 즉시 돌아왔습니다. 그 시각 슈첸슈는 당신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화려한 방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것저것 만져보며 구석구석 살피는 그녀의 눈은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신은 한참 동안 구석에 서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런 영상을 올려서 날 괴롭혀요? 지금 아시는 거예요? 구씨 집안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요? 사람들이 계속 단한 욕한다고요. 전 엄마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당신의 절규에도 슈친슈는 죄책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쳤죠. 이제야 겁이 나니? 내가 돈 달라고 할 때는 어디 있었어? 왜 그렇게 쳐다봐? 돈 줬잖아? 슈친슈는 널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어.
고작 $3,000로 날 떼어내겠다고? 레이테는 나 바보로 보지 마. 이건 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갑자기 그녀의 말투가 바뀌었어. 흐릿한 눈망울에 탐욕이 가득했지. 그래도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기회를 한 번 주마. 매달 20만 위안만 내놔. 그럼 해명 영상을 올려주마. 그 말을 듣고 넌 그저 멍해졌어. 매달 20만 위안이라고요? 제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요? 곤란해하는 내 표정을 보더니 시춘슈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어. 연기 좀 그만해. 겨우 20만 위안이야. 내가 정말 많이 봐준 거라고. 내 형이 널 위해 포기한 기회는 수십억을 줘도 못 사는 거야. 경고하는데 이게 마지막 기회야. 후회해도 다 원망하지 마라. 취약한 그녀의 얼굴을 보니 넌 구역질이 났어. 미안해요. 엄마, 그건 못 하겠어요. 거절당하자 시춘슈는 조화를 연말했어.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마. 내가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말이야.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바로 라이브 방송을 켰어.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제 아들은 큰 빌라에 살면서 좋은 거만 쓰던데 엄마 치료비는 한 푼도 안 줘요. 음악 선생한테 줄 돈은 있어도 나한테는 10원도 아깝나 봐요. 내 팔자가 참 기구하죠. 혼자서 애지중지 키웠는데 결국 돌아오는 게 이거라니. 순식간에 수만 명의 시청자가 몰렸어. 댓글창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지. 다들 너를 비난하고 있었어. 화면을 가득 채운 욕설을 보며 시춘슈는 의기양양하게 웃었어. 엄마, 연극 좀 그만하세요. 넌 짜증난 척하며 휴대폰을 뺏으려 다가갔어. 하지만 시춘슈는 반사적으로 피했지. 그러더니 눈을 굴리며 아예 바닥에 들어 누워버렸어. 아이고, 사람 죽이네. 때려요. 여러분, 보세요. 아들한테 한마디 했다고 엄마를 때리려고 해요. 이 늙은 몸이 견디겠냐고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때리지 말라고 말 좀 해줘요. 연기가 너무 실감나서 너조차 속을 뻔했어. 정말 배우를 해야 했다니까. 넌 장단을 맞춰줄 수밖에 없었지. 내가 언제 때렸다고 그래요? 그냥 방송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집안일은 왜 인터넷에 생중계해요? 난 죽게 생겼는데 넌 체면이 중요하니? 내가 당황한 기색을 보이자 시춘슈는 휴대폰을 가리고 다시 조용히 협박했어. 이제 겁이 나니? 지금이라도 내 조건 수락해. 넌 속으로 비웃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한 척했어. 엄마, 정말 그건 안 돼요. 끝까지 시침이 되겠다 이거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슈친슈가 독하게 내뱉었어. 그러고는 다시 연기를 시작했지. 아이고, 내 허리야. 애가 너무 세게 때려서 뼈가 부러진 것 같아. 아파서 죽겠네. 그녀는 바닥을 뒹굴었어. 휴대폰은 프로답게 꽉 쥐고서 말이야. 자신의 고통이 잘 보이도록 찍었지. 들어누운 그녀를 보며 넌 다가갈 수밖에 없었어. 엄마, 바닥 차가워요. 일어나서 얘기해요. 내가 일으켜 세우려 손을 뻗자. 그녀는 내 손을 쳐냈어. 그러더니 통곡하기 시작했지. 아이고 린, 이것 좀 봐요. 당신 아들이 나한테 이러는 것 좀 보라고. 천벌 받을 놈이야. 지 엄마를 때려 죽이려고 한다니까. 그녀의 열연 덕분에 시청자 수가 폭증했어. 댓글이 쏟아졌지. 다들 내 불효에 분노했어. 널 쓰레기라고 불렀지. 심지어 경찰에 신고한 사람도 있었어. 내가 체포되길 바라면서 말이야. 그 시각 구팅후이와 리우한친이 도착했어. 그들도 라이브 방송을 봤지. 리우한친은 미간을 찌푸렸어.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을 매장시키려 하죠? 제정신인가요? 점자는 그조차 여기 나올 지경이었어. 너뿐만 아니라 구시 가문 전체에 해가 되니까. 구팅후이는 침묵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 욕심 많고 이기적인 부류는 많이 봤지만 이를 이렇게까지 키우다니. 구시 가문을 끌어들여 명예와 사업에 타격을 준 거지. 차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 운전기사는 긴장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지. 한편 레이차오펑은 폰을 쥐고 웃느라 눈물까지 흘렸어. 이 상황이 아주 즐거웠거든. 형, 이제 아주 레전드네. 그는 중얼거리며 방송을 지켜봤어. 각자 계정으로 채팅방 분위기를 흐렸지. 그의 미소는 점점 더 기묘해졌어. 형, 넌 이제 평생 끝이야. 슈친슈는 100만 명이 널 욕하고 후원금까지 들어오자 더 오버해서 연기했어. 내 팔자가 왜 이리 험난한지. 남편은 죽고 아들은 불효자니 그냥 죽는 게 낫겠어요. 그녀가 한참 동정을 구걸할 때 구팅후이 일행이 문 앞에 나타났어. 그가 화가 나 소리쳤지. 적당히 좀 하세요.
그의 외압감에 슈첸슈는 몸을 떨었어. 순식간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 연기하는 것도 잊은 채 말이야. 당신은 서둘러 다가가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사모님, 죄송해요. 제가 이를 더 키운 것 같아요. 묘한치는 당신을 묘한 눈빛으로 보더니 바닥에 주저앉은 슈칭슈를 차갑게 놀아봤습니다. 한편 구팅후이는 사람을 시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구팅후이가 나타나자 슈칭슈는 기세가 조금 꺾였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여전히 꼭 쥐고 있었죠. 라이브 방송은 계속 켜둔 상태였습니다. 메이차오퐁의 말을 떠올린 것입니다. 방송을 절대 끄지 말라는 그 말을요. 슈첸슈는 그 생각을 하며 헛기침을 하더니 구팅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 회장님, 소란 피우려 온 게 아니에요. 제 아들놈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제 허리병도 다 가족 뒷바라지하다 생긴 건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고생했겠어요? 다 이 집안을 위해서 아니겠어요? 이놈 하나 키우려고 말이죠. 그런데 친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그녀는 아주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당신이 불효자라도 된 것처럼요. 그 모습에 료한치는 기가 차서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겨우 18살인 애한테 무슨 보답을 바란다는 거죠? 이 말에 슈첸슈는 당당하게 대꾸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애한테 돈 달라고 안 했겠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제대로 가르치려는 거예요. 애가 냉정하고 이기적으로 크면 안 되잖아요. 동요구를 교육이라 포장하는 소리에 류한치는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돈 안 준다고 방송 켜서 온라인으로 괴롭히는 게 그게 어떻게 교육인가요? 그냥 애를 망치려는 거지. 하지만 슈춘슈는 굴하지 않고 맞섰습니다. 사모님, 말씀이 너무 하시네요. 어쨌든 제 아들인데 제가 왜 애를 망치겠어요? 류한치는 혐오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가르칠 게 있다고 해도 이제 얘는 고시 가문의 사람이에요. 굳이 여기까지 찾아와 소란 피울 거 없단 거죠. 슈춘슈는 뻔뻔하게 고집을 피웠습니다. 고시 집안 사람이 됐다고 해도 제가 친엄마라는 사실은 안 변해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아들이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친엄마라는 말에 당신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전생에 참 순진하기도 했지. 이렇게나 독한 괴물을 두고 진작에 알아차리지 못했다니. 하지만 슈춘슈의 뻔뻔한 말은 결국 류원친을 폭발하게 했습니다. 얘는 아직 어린애일 뿐이에요. 무슨 돈이 있다고 당신을 도와요? 그 말을 듣자 슈춘슈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모님, 농담도 잘하시네요. 구시 집안 사는데 돈이 왜 없겠어요? 돈이라면 아주 넘쳐날 텐데 말이죠. 그런데 저한테 겨우 3천 위안만 줬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네요. 류한치는 그녀의 뻔뻔함을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해요. 가진 돈 전부를 드린 거잖아요. 대체 얼마나 더 바라는 거죠? 옆에 있던 구팅후이가 무언가 눈치챘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죠. 가진 돈 전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추궁이 시작되자 류한치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갑자기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슈춘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의 돌발 행동에 모두가 깜짝 놀랐죠. 당신은 바닥에 머리를 몇 번이나 찔겨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불효자입니다. 때리거나 욕하고 싶으시면 제가 다 달게 받을게요. 슈춘슈는 완전히 멍해졌습니다. 당신의 이런 행동에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은 대답 대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하지만 구시 가문에 돈 요구는 안 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대뜸 천만 위안이나 달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내가 언제 천만 위안 달라고 했어? 슈춘슈는 해명하려고 애썼지만 당신이 말을 완전히 가로챘습니다. 고 회장님이 저를 걷어주셨고 동생 학비까지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큰 은인이신데 여기서 더 바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씨 집안이 우리한테 빚진 건 없어요. 이렇게 요구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전 정말 못하겠어요. 당신이 계속 헛소리를 늘어놓자 슈춘슈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붙잡고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이 자식이 한마디만 더 해봐. 죽여버릴 테니까. 당신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각오를 다지며 말했습니다. 엄마,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저한테 다 화풀이 하시라고요. 하지만 그 돈은 정말 구할 수 없어요. 그래, 어디 실컷 맞아봐라. 원하는 대로 해주마. 오늘 아주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어. 슈춘슈는 곧장 양손을 휘두르며 온 힘을 다해 당신을 때렸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손찌검이 쏟아졌죠. 금세 얼굴은 붉게 부어올라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도 슈춘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류한친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지. 누구는 이렇게까지 난리를 피우는데. 결국 굿이 감은 돈을 뜯어내려는 거였어. 돈이 필요하면 그렇다고 말을 하지. 왜 이렇게 빙빙 돌려 말해요? 치료비로 누가 1,000만이 필요하대요? 우리가 돈 넘쳐나는 바보로 보여요? 뺨을 맞으면서도 속으론 쾌재를 보르고 있군요. 류한치에게 엄지라도 치켜세우고 싶겠죠. 할 말이 더 있으면 계속해봐요. 그 몇 마디에 슈춘슈는 순식간에 탐욕스러운 악마처럼 보였죠. 당황한 슈춘슈는 외지를 멈췄고 즉시 해명하려고 애썼어요. 아니야. 다 이놈이 지어낸 거야. 난 1,000만을 요구한 적 없어. 구팅 후이도 입을 열었죠. 어려움이 있다면 나한테 오시오. 도와주겠소. 하지만 이건 정말 너무하고 모두가 믿지 않는 분위기가 됐자 슈춘슈는 다시 당신을 탓했죠. 고 회장님, 저놈한테 속지 마세요. 매달 용돈을 그렇게 많이 주시는데 술 마시고 노는데 다 써버려요. 매일 밤 클럽에 가서 수백만 원짜리 술을 마신다니까요. 엄마 치료비 좀 도와달라니까 돈 없다고 거짓말만 하면서 겨우 3,000원만 주더라고요. 무슨 거지도 아니고 말이죠. 그녀는 점점 더 흥분해서 당신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죠. 친엄마한테도 이러는데 당신들한텐 오죽하겠어요. 메이테비는 원래 글러먹은 놈이에요. 뼛속까지 악질을 하니까요. 그만해요. 류한친이 폭발했죠. 걔 용돈은 한 달에 3,000푼이에요. 그걸 다 당신한테 준 거라고요? 대체 뭘 더 바라는 거죠? 그 호통 소리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구팅 후이는 믿기지 않는 듯 쳐다봤죠. 뭐? 3,000이라고? 매달 용돈으로 20만씩 주지 않았어? 이 상황에서 류한치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죠. 재무부에 매달 3,000만 주라고 지시했어요. 슈춘슈는 믿으려 하지 않았죠. 그녀는 류한친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겨우 3,000이라고? 고 회장님은 20만이라고 했잖아. 류한치는 그녀를 무시하고 화가 난 구팅 후이를 바라봤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 때문에 웨이테드가 고생했네요. 굿이 가문까지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구팅 후이가 질책하듯 물었죠.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류한치는 할 말이 없었죠. 당시의 경솔한 결정 하나가 가문에 이런 화를 부를 줄 몰랐거든요. 아픔을 참고 구팅 후이를 맞죠. 어머님은 절 위해 그러신 거예요. 가난한 애가 갑자기 큰 돈을 만지면 엇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옳은 결정을 하신 겁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고는 구팅 후이 앞에 무릎을 꿇었죠. 이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제가 진짜 말씀드렸어야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잘못을 인정하는 걸 보자. 슈춘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고 회장님, 결국 이건 다 메이템의 잘못이에요. 거짓말하고 사실을 숨겼잖아요. 친엄마가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죠. 안 그랬으면 왜 숨겼겠어요? 닥쳐요. 류한친이 갑자기 쏘아붙였죠. 그러고는 당신을 일으켜 세웠어요.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엄마인 내 탓이지 어찌 내 탓이겠니? 슈춘슈는 계속해서 당신에게 잘못을 떠넘기려 했죠. 류한치는 슈춘슈에게 다가갔어요. 우리가 메이테니를 입양할 때 당신도 동의했었죠? 이제 메이테니는 고씨 가족이에요. 내가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제 임시 집안과는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용돈을 다 갖다 줬으니 할 만큼 충분히 한 겁니다. 다른 아들한텐 안 가고 입양 보낸 아들만 찾아오다니 의도가 너무 뻔하지 않나요? 그 몇 마디에 슈춘슈는 할 말을 잃었죠. 지켜보던 사람들도 깨달았어요. 그 부인 말이 맞네. 살기 힘들다고 보낼 땐 언제고 제발 거둬달라고 빌었으면서 이제 와서 또 뜯어내려 하네. 양쪽에서 이득만 챙기려 하다니. 메이테드는 용돈까지 다 줬는데 친엄마가 애를 인터넷에 폭로해? 세상에, 이게 진짜 친엄마 맞아요? 배모도 이보단 낫겠네요. 메이테드가 진짜 피해자네. 이제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죠. 슈춘슈는 안절부절 못하며 둘째는 아직 학생이라 돈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형이 잘 사니까 좀 도와줄까 싶었죠. 다른 뜻은 없었어요. 그러더니 슈춘슈는 당신 앞에 매달렸죠. 팬이야. 엄마를 위해 말 좀 해다.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해치겠니? 그녀는 당신의 손을 잡으며 자애로운 척했죠. 너 착한 아이인 거 엄마가 잘 알아. 엄마를 원망하지 않지? 당신은 그녀의 뻔뻔한 얼굴을 보며 밀려오는 혐오감을 억눌렀어요. 엄마, 원망 안 해요. 원망 안 한다니 다행이구나.
구 선생님께 잘 좀 설명해 주세요. 엄마도 나쁜 뜻은 없었어요. 마음이 아주 복잡해 보이는구나. 엄마,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번 일은 좀 너무하셨어요. 이 상황을 본 서춘수는 곧바로 다른 글을 냈어요. 갑자기 카메라를 향해 울부짖었죠. 제가 못 배워서 그래요. 그저 시골 여자일 뿐이라고요. 전 그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생각이 짧았네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이제 몸도 못 가누겠어요. 그녀는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허리를 붙잡고 신음하며 말이죠. 아이고, 내 허리야. 아파서 죽겠네. 구정회가 엄하게 입을 열었어요. 단번에 소동을 잠재웠죠. 병원에 보내주겠소. 병원비도 내가 내지. 그 말을 듣자마자 서춘수는 울음을 뚝 그쳤어요. 감사합니다. 구 선생님, 마음씨가 참 좋으시네요. 하지만 구정후의 어조가 바뀌었어요. 외처부는 이제 내 아들이오. 다시는 아들을 찾아오지 마시오. 서춘수는 망설였어요. 찾아오지 말라니요? 돈줄을 잃게 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구정휘는 단호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소. 손실된 돈과 명예를 위해서 말이오. 법적 조치라는 말에 서춘수는 당황하며 동의했어요. 하지만 속셈이 따로 있었죠. 말로만 약속한 거니까요. 서류를 쓴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임시 가문 사람인 이상 넌 우리 집안 아들이야. 동의하는 걸 본 구정휘는 그녀에게 나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식탁을 본 그녀는 귀한 과일들이 쌓인 걸 보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죠. 사모님, 제가 밥을 못 먹어서요. 과일 좀 가져가도 될까요? 장 아주머니는 무시했어요. 그러곤 차갑게 말했죠. 문은 저쪽입니다. 나가시죠? 서춘수는 눈을 흘겼어요. 고작 보모 주제에. 참나. 장 아주머니는 화내지 않았어요. 그저 문을 쾅 닫아버렸죠. 그러고는 집안에 외쳤어요. 빌라 전체를 소독하세요. 바이러스가 남지 않게. 밖에서 서춘수는 화내며 욕했어요. 한참을 떠들던 그녀는 문득 생각났어요. 라이브 방송이 켜져 있었다는 걸요. 휴대폰을 확인한 그녀는 기절할 뻔했어요. 정말 수치스러웠죠. 댓글은 욕설로 가득했어요. 너무 빨리 올라와서 다 읽지도 못할 정도였죠. 이런 비난은 처음이었어요. 당황해서 방송을 껐지만 휴대폰은 계속 울려댔어요. 펴고 석인 메시지들로요.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던 그녀는 망신만 당한 채 도망쳤어요. 그리고 당신은 부은 얼굴로 고 회장에게 갔죠. 저희 엄마가 소동을 비워서 집안 명예를 더럽혔네요. 그런데도 도와주시다니 고맙습니다. 고 회장은 당신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바보 같은 녀석, 왜 가만히 있었느냐? 당신을 오해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던 생각에 고 회장의 눈엔 죄책감이 가득했죠. 당신은 입을 열려 했지만 날이 가오기도 전에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어요. 가문의 개인 병원에서 의사는 고 회장 부부에게 당신의 상태를 설명했죠. 환자분이 며칠간 굶으셨네요. 탈진해서 쓰러진 겁니다. 영양실조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듣자 고정후에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유황금은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얼굴이 창백해졌죠. 식사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 규칙을 정한 사람이 바로 그녀였죠. 게다가 당신은 용돈을 전부 엄마에게 줬고요. 유황금은 깊이 후회했지만 사실 무서운 마음이 더 컸어요. 돈 문제 때문에 이미 구 회장은 그녀에게 냉랭해진 상태였죠. 만약 자기가 정한 규칙 때문에 당신이 굶은 걸 알게 된다면 뒷일이 걱정됐죠. 그때 고정휘가 장 아주머니를 다그쳤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여기서 왜 영양실조에 걸린 거지? 장 아주머니는 유언금을 슬쩍 보더니 영리하게 대답했어요. 영양실조는 여기 오기 전부터 그랬을 거예요. 유언금을 위해 진실을 숨겨주며 서춘수 탓으로 돌린 거죠. 고정휘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서춘수의 행실을 보면 잘 먹였을 리가 없으니까요. 고 회장이 더 말하려던 찰나 당신이 힘없이 신음했어요. 고 회장은 걱정스레 바라봤죠. 아우야, 이제 깼니? 어디 아픈 데는 없느냐? 다정 한 부름에 당신은 분명히 당황했어요. 그러고는 몸을 일으켜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아버지, 전 괜찮아요. 고 회장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겨우 하루 벌을 준 건데 어떻게 굶주린 거냐? 그 말에 옆에 서서 불안해하는 유황금의 모습이 보였죠. 그래서 급히 말했어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걱정돼서 입맛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것뿐이니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 잘 먹을게요. 장 아주머니는 이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죠.
애가 너무 착하네. 그때 요원금이 드디어 입을 뗐어요. 장 아주머니, 얘 밥 좀 잘 챙겨줘요. 당신은 깜짝 놀랐어요. 이 말은 이제 공짜로 먹어도 된다는 거니까요. 당신은 서둘러 감사 인사를 했죠. 감사합니다. 사모님, 장 아주머니도 기뻐했어요. 네, 사모님, 천우 도련님 잘 챙길게요. 기쁨도 잠시, 다시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빠, 인터넷에 도는 말이 구팅후이는 당신의 속마음을 알았죠. 그는 가볍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가 내 결백을 증명했다. 내 명예는 이제 괜찮을 거야.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은 말했지만 그 이유는 이미 잘 알고 있었죠.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계획이 있었는데 슈친슈가 스스로 자멸해버렸네요. 그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씨 아주머니가 휴대폰을 보여줬죠. 도련님, 이것 좀 보세요. 당신은 휴대폰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인터넷은 온통 영상들로 가득했죠. 대부분 네티즌들이 올린 당신에게 사과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폭락하던 구시 그룹의 주가가 갑자기 치솟기 시작했죠. 며칠간 계속 오를 기세였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나서야 당신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고 회장이 왜 그리 친절했는지를요. 당신이 그룹의 큰 가치를 가져왔으니까요. 당신의 위상은 급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 있었죠. 사랑하는 내 동생, 내가 나를 제대로 도와줬구나. 한편 메이차오펑은 물건을 부수고 있었고 시춘슈는 그저 서서 감히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차오펑,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도대체 왜? 어떻게 이것마저 실패하냐고. 메이차오펑은 그녀에게 화풀이하며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슈춘슈는 비틀거리면서도 여전히 그만을 걱정했죠. 제가 너무 무능한 탓이에요. 제발 화풀어요. 메이차오펑은 분노했습니다. 당신을 바닥까지 짓밟아도 당신은 계속해서 일어났으니까요. 메이차오미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차오펑, 당신이 최고예요. 슈춘슈가 그를 달랬습니다. 9월과 결혼만 하면 모든 게 당신 것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듣자 그의 분노도 마침내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명성 따위는 다 가져가라지. 바꾸는 건 아무것도 없어. 결국 승자는 자신일 테니까요.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그는 더 빨리 9월을 차지하려 했습니다.